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쌤하고 2.7 비관성계에 대한 얘기, 그리고 관성력에 대한 얘기를 해볼 겁니다. 힘과 운동 단원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힘과 운동 단원에서 앞장까지 시그마 F는 MA라는 식 하나만 가지고 결국은 여러분들 그 긴 이야기들을 풀어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연습이 돼서 알짜 힘을 계산하고 그리고 그거로부터 알짜 가속도를 구하는 문제가 좀 익숙해졌다면 이렇게 여러분들 비관성계라고 하는 그 사실은 좀 쉽게 얘기하면 처음 들어봐서 여러분들 이제 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데 가속 운동하는 개를 비관성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여러분들 그 비관성계에서는 관성력이라고 하는 영어로는 여러분들 이제 픽션의 형용사형인데 fictitious force라고 하는 가상의 힘, 허구의 힘, 그런 여러분들 힘을 도입해서 비관성계 안에서의 운동 상황을 설명할 수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주려고 해요. 자, 그러면 여기 여러분들 관성력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그 얘기를 같이 해볼게요. 근데 관성력 얘기를 먼저 하기 전에 지금 여러분들 관성력을 도입하지 않고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부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관성력 얘기를 좀 해봅시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면 그림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엘리베이터를 선생님이 간단히 모식화해서 그려놓은 건데 엘리베이터가 여러분들 등속 운동하는 상황에서는 사실 의미가 없고 주제처럼 여러분들 가속 운동해야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여러분들 어떤 가속도를 가지고 위쪽으로 움직이는 상황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얘가 여러분들 위쪽으로 가속 운동하는 상황을 고려해 볼게. 그런데 이 가속 운동하는 상황에서 보면은 이 엘리베이터 안에 어떤 상자가 있다고 할 때 이 상자의 질량을 뭐 M이라고 할까요? 근데 이 M이라는 질량이 결국은 여러분들 엘리베이터하고 딸려서 같이 위로 가속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 근데 이게 여기 여러분들 M에 작용하는 알짜 힘을 한번 그려봐라 라고 얘기하면 그 힘은 분명히 두 개일 겁니다. 뭐일 거냐면 아래쪽으로 여러분들 mg만큼의 힘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얘를 떠받쳐 올려주는 수직 항력이 있을 건데 이 수직 항력이 여러분들 mg보다 크다라는 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게 왜 mg보다 커지냐? 이건 여러분들 사실은 엘리베이터 안에 타서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해 본 사실이기도 할 건데요. 엘리베이터가 여러분들 위쪽으로 급출발하면서 여러분들 처음에 출발하면서 위쪽으로 가속 운동을 할 때 여러분들 체중계 그 여러분들 몸무게가 약간 아래로 쏠린다는 느낌을 받게 돼요. 결국 여러분들 체중계의 눈금값이 더 커진다라는 건데 그 체중계의 눈금값이 커지는 게 결국은 여러분들 수직항력의 크기가 커진다는 것과 같은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 mg보다 분명히 크면 이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 가능하냐? 여러분들 생각에는 무조건 수직항력은 mg와 같아야 된다라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데 그런 고정관념을 버려야죠. 왜냐하면 이 m이 가속 운동하고 있는데 꼭 수직항력과 mg가 같아야 될 이유는 없잖아. 자, 그러면 여기 여러분들 수직항력이라고 하는 힘이 mg보다 도대체 얼마나 큰데 그거 ma만큼 더 크겠죠. 왜 그러냐면 이걸 여러분들 이제 바깥에 있는 사람의 관점에서 자, 우리가 바깥에 있는 사람의 관점에서 이 M의 상황을 설명해 볼 건데 우리가 밖에서는 분명히 여러분들 얘의 상황을 무슨 상황으로 판단할 거냐면 가속운동 상황으로 분명히 판단을 할 겁니다. 근데 이걸 여러분들 가속운동 상황으로 판단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밖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얘 질량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여러분들 물론 y 방향으로의 알짜 힘입니다. 그 녀석이 m이라고 하는 질량 덩어리를 a로 위쪽으로 가속시킨다라고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문제에 주어진 그림으로서 얘기를 해보면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시그마 F가 수직항력 빼기 mg다라고 하는 힘이 알짜 힘이죠. 근데 그게 여러분들 ma만큼으로 가속을 시켜주는 그런 상황인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이 느끼는 그 바깥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 체중계의 눈금값 또는 수직항력값 얼마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n이라는 게 마이너스 mg를 우변으로 이항해서 묶어주면 m의 g 플러스 a만큼의 수직항력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게 여러분들 바깥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 가속운동 상황을 운동방정식을 써가지고 구한
수직항력의 크기다라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은 있잖아. 이 상황을 이제 가속 운동하는 개 밖에 있는 사람 관점 말고 가속 운동계의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도입하는 그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도입할 수 있는 힘으로써 운동으로서 설명해 보려고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상황을 더 이상 바깥에서 바라보지 말고 개의 속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자라는 거야. 자, 이 개 안에 타고 있는 보라색 사람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여러분들 이 스몰 m이라고 하는 물체는 어떻게 보일 거냐면 정지하는 물체로 보일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보라색도 바깥에서 보면 보라색도 A로 가속되고 스몰 m도 A로 가속될 거니까 결국 보라색 입장에서는 스몰 m은 정지 상황이라고. 근데 이걸 여러분들 정지 상황으로 운동방정식을 세우려고 하고 보니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안에선 여러분들 정지 상황인데 이 정지 상황이 결국은 여러분들 시그마 F가 0이다라는 결과를 얻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보라색 사람 입장에선. 그러면 여러분들 이 시그마 F가 0이라는 결과를 얻으려면 분명히 여러분들 바깥의 사람에게는 도입할 수 없는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도입할 수 있는 가상의 힘을 도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랫방향으로 얼마만큼의 힘이 더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얘의 질량에다가 걔가 운동하는 가속도에 반대 방향으로 똑같은 크기의 힘이 똑같은 가속도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해서 가상의 힘이 생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힘은 사실은 여러분들 실전하는 힘이 아니고 가속운동 계 안에 있는 사람만이 느끼는 가상의 힘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상의 힘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가상의 힘이니까 마찰력처럼 여러분들 라지 F라고 쓰긴 좀 그렇고 이걸 여러분들 뭐라고 정의를 할 거냐면 이 MA라고 하는 힘을 F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F를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관성력이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렇게 관성력을 정의해 버리면 여러분들 그 운동의 상황을 좀 설명하기가 좋은 게 지금 여러분들 보라색 사람 입장에서 수직 항력 방향으로 분명히 위쪽으로 수직 항력이 위쪽으로 작용하고 있고 아래쪽 방향으로는 mg만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m의 a만큼의 힘이 추가적으로 더 발생한다라는 건데 바로 여러분들 얘의 문제가 관성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성력을 도입해서 여러분들 이 지금 문제 상황이 뭐인 걸 바로 얘기할 수가 있냐면 우리가 정지 상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보라색의 사람 입장에서도 이 n이라고 하는 수직 항력이 m의 g 플러스 a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쓰면 사실은 여러분들 바깥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젠 수직 항력이 m의 g 플러스 a인데 안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도 당연히 m의 g 플러스 a로 수직 항력이 나오는 결과값은 같을 거고 다만 그 상황을 설명하는 게 보라색의 사람 입장에선 이 관성력을 도입하지 않고선 설명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조금 더 일반화해서 얘기를 해보면 자, 우리가 보라색 사람 입장에서 스몰 m이라는 물체만 존재할 게 아니고 뭐 라지 m이라는 물체도 존재할 건데 이 라지 m의 물체가 여러분들 mg만큼의 힘만 받는 게 아니고 역시 얘 또한 ma만큼 가속도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가상의 힘을 적용해야만 보라색의 사람이 본 이 라지 m의 물체에 대한 운동을 다 설명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모든 물체의 질량에다가 개의 가속도 반대 방향으로의 관성력을 추가적으로 적용하면 되는 건데 그러면 결국 아예 모든 물체에 적용할 수 있으면 아예 가속도를 바꿔버리자꾸나. 그거를 여러분들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선생님이 G 플러스 A라는 이 가속도를 퉁쳐서 모든 물체에 다 적용하니까 이걸 여러분들 퉁쳐서 선생님이 G 프라임이라고 하는 가속도로 정의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정의한 새로운 중력 가속도를 G'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겉보기 중력 가속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안에 개 안에 가속 운동 개 안에 있는 사람만 느끼는 가상의 중력 가속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겉보기 중력 가속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G'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의 G'은 얘들아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이게 여러분들
G'도 사실은 여러분들 벡터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 G라고 하는 벡터에다가 관성 가속도에 의해서 생기는 가속도의 벡터 값을 벡터적으로 합성해야만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선생님이 벡터 표시를 하는 게 사실 좀 와닿지가 않을 건데 그냥 선생님 G 플러스 A라고 하면 안 됩니까? 근데 이게 여러분들 나란한 방향으로 가속운동 G하고 나란한 방향으로 가속운동 할 때나 플러스 마이너스로 끝나는 거지. 이게 여러분들 G 방향의 수직한 방향 또는 사선 방향으로 가속도가 있으면 이걸 여러분들 단순히 플러스 마이너스로 구할 수 없다라는 건 알겠죠. 이미 앞장에서 여러분들 벡터 합성, 힘의 벡터 합성으로 이거를 단순히 더하는 게 단순하지 않은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건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 이 G'이라는 것을 겉보기 중력 가속도라는 것으로 얘기를 했고 이거를 여러분들 이제는 어떻게 바라보면 되냐면 그냥 안에 타고 있는 사람 관점에서 모든 것이 G'이라고 하는 새로운 중력 가속도를 받아서 이 G'의 N만큼의 힘을 곱한 게 결국 수직항력과 같다라는 걸로 문제를 풀어버리면 그냥 쉽게 수직항력이 나온다라는 건데 이걸 여러분들 좀 응용해 보면 이런 얘기도 가능하겠네. 만약에 여러분들 가속도가 위쪽이 아니고 아래쪽이다. 얘가 여러분들 엘리베이터가 꼭 여러분들 위로만 가속되지는 않잖아요. 올라가다가 정지할 때는 아래로 가속되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에 가속도가 아래쪽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분명히 어떻게 돼야 되냐면 그것의 반대 방향으로 안에 있는 모든 물체는 반대 방향으로 MA라는 가상의 힘을 추가적으로 그려줘야만 운동 상황이 설명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때는 오히려 수직 항력의 크기가 mg보다 작아지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체중계에 올라탄 채로 그 아래쪽으로 가속되는 엘리베이터 안에 있으면 오히려 여러분들 그 몸무게가 감소하는 효과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또 여러분들 이게 내려가는 가속도가 아래 방향으로 G만큼의 가속도라고 생각해 봐요. 아래쪽 방향으로 여러분들 G만큼의 가속도로 내려온다고 하면 그때는 여러분들 결국 그 G'이 얼마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G 빼기 A에서 A가 G니까 결국 여러분들 0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때가 여러분들 바로 어떤 상황이냐면 무중력 상태의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무중력 상태의 상황이라는 건 중력이 없는 상황이 아니고요. 마치 그 개 안에서는 중력이 없는 것과 같은 효과를 만드는 그런 상황도 사실은 여러분들 무중력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우주 공간에 나가면 경험할 수 있지만 여러분 어디서나 경험할 수 있지만 이 우주 공간에서 여러분들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지구에서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엘리베이터 줄 끊기면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너무 험한 얘기를 했네요, 여러분들. 근데 그런 상황은 만들지 않고요. 어떻게 하냐면 제트기를 타고 뭐 비행기 타고 올라가가지고 비행기 엔진을 꺼버리면 됩니다. 뭐 둘 다 여러분들 끔찍하긴 매한가지겠지만 근데 여러분들 예능 같은 프로그램에 보면 이제 그 비행기 타고 올라가서 엔진 꺼버리면 그 안에 있는 그 예능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여러분들 둥둥둥둥 떠다니는 비행기 안에서 무중력 상태를 경험하는 그런 것들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겉보기 중력이 0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를 더하고 빼는 과정에서 그 이제 그 벡터적으로 여러분들이 합성하는 문제인데 이게 여러분들 나란할 때는 조금 쉬운 문제고요. 이거를 뒤에 가면은 선생님이 조금 이게 나란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은 해줄 겁니다. 자, G'이 0일 때 그때가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다? 무중력 상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성력이라고 하는 것은 가속 운동계의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도입하는 가상의 힘으로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들 겉보기 중력 가속도를 도입하면 문제의 상황을 운동의 상황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제를 보면서 바로 직관적으로 풀어볼게. 자, 이 엘리베이터, 어떤 엘리베이터에 이번에는 여러분들 천정에다가 줄을 매답니다. 근데 우리가 M이라고 하는 두 물체를 두 줄을 이용해서 연결을 해가지고
A라는 가속도로 가속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할게요. 이번에는 연습을 좀 아래로 해볼까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선생님이 얘의 가속도가 아래쪽 방향으로 여러분들 A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때 여러분들 질문이 선생님 T1, T2를 표시를 안 해줬는데 여기에 걸리는 T1과 위쪽 줄에 걸리는 T1과 아래쪽 줄에 걸리는 T2의 크기를 줄에 걸리는 장력을 표시해 봐라 라는 건데 사실 여러분들 간단한 게 이 안에 있는 사람 입장으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이렇게 안에 있는 사람 입장으로 들어가 보면 결국은 여러분들 이 T1이라고 하는 그 장력이 EM이라고 하는 물체 개를 지탱하는 유일한 힘이겠죠. 그러면은 보라색 사람 입장에서 중력과 속도가 G가 아니고 G'일 거니까 EM의 G'만큼에 해당하는 그 장력이 T1에 작용해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보라색 사람 입장에서 먼저 해석을 해볼게요. 해석해보면 여러분들 T2라고 하는 것이 T1이라고 하는 것이 EM을 G'만큼의 중력과 속도가 작용한 그것을 지탱하는 평형 상태가 되는 건데 결국 여러분들 G'에다가 얼마를 대입해야 되냐가 핵심인데 여기선 여러분들 G 플러스 A가 아니고 얼마를 대입해야 되는 거냐면 G-A를 대입해야 되는 거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대입을 할 때 가속도의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관성 가속도가 생겨서 그 관성 가속도에 그 벡터적인 합성을 이용해서 새로운 중력 가속도를 얻어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답이 당연히 EM의 G-A라는 결과가 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T2를 얘기해 보면 당연히 여러분들 T2는 M을 지탱하는 유일한 힘일 거니까 답이 여러분들 M의 G-A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이거를 여러분들 당연히 밖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도 똑같이 T1과 T2를 얻어내야 되는데 이걸 여러분들 어떤 상황으로 얻어내면 되냐면 바깥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결국 힘이 여러분들 장력이 이렇게 작용하는데 그 장력이 여러분들 뭐보다 큰 거냐면 이 EM이라고 하는 무게에 걸리는 EM의 G보다 이게 더 큰 거예요. T1이. 그래서 EM이라는 것을 A라는 가속도로 죄송합니다. 위쪽의 장력이 EM보다 작아야겠죠. 그래야만 아래로 가속되겠죠. EM이. 그래서 T1이라고 하는 것이 EM이라고 하는 덩어리 개에 유일하게 위쪽으로 작용하는 힘이고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힘이 EM이니까 그게 여러분들 같지 않고 당연히 EM이 T1보다 큰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때는 여러분들 이렇게 적용을 하면 되겠네. EM의 G만큼의 아래쪽 방향의 힘이 T1보다 커서 이게 여러분들 EM이라고 하는 질량을 A로 가속시키는 그런 문제가 되니까 결국은 여러분들 똑같이 T1이 얼마인 걸 얻을 수 있냐면 EM의 G-A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떤 방정식도 얻을 수가 있냐면 그 M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M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여러분들 아래쪽으로 mg가 작용하고 위쪽으로 여러분들 T2가 작용해가지고 두 힘이 합쳐져가지고 아랫방향으로 A로 가속시키는 그런 문제인 거니까 자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네. mg에 T2라고 하는 힘이 작용하게 되면 그게 여러분들 M이라고 하는 아래쪽 물체를 A로 가속시키는 힘이 되니까 이거로부터 여러분들 T2를 구하는 공식이 M의 G-A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딱 봐도 여러분들 오른쪽 게 더 쉬워 보이죠. 그냥 중력 가속도를 새롭게 G'으로 정의해서 그냥 여러분들 알짜 힘이 0이다 라고 놓고 푸는 게 훨씬 더 쉽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느 관점에서 문제 상황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이게 여러분들 좀 더 쉽게 접근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준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나란한 방향으로의 관성력 적용하는 문제는 그만하고요. 이게 여러분들 실제로 G라는 것과 관성가속도라는 것을 벡터적으로 합쳐서 G'을 구하는 문제가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연습해 볼게요. 아래쪽이 예제를 먼저 풀기 전에 선생님이 가장 유명한 버스 문제 얘기를 좀 해줄 건데요. 자, 우리가 어떤 버스를 가정해 봅시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버스를 타고 다닐 때 경험할 수 있는 관성력의 상황을 설명하려고 하는 건데, 이게 여러분들 A로 가속되고 있는 어떤 그 버스 안에 여러분들 어떤 상황을 선생님이 가정을 해줄 거냐면 A로 여러분들 오른쪽으로 가속되고 있는 상황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얘가 가속되기 전에 갖고 있었던 두 가지의 어떤 특수한 물체를 얘기해 줄 건데요. 하나는 천장에 여러분들 매달려 있던 물체, 그리고 천장에 이렇게 매달려 있던 물체와 그리고 바닥에 매달려 있던 물체를 바닥에 매달려 있는 게 무슨 말이에요? 둥둥 떠다니는 물체요. 풍선이라고 할까? 풍선을 이렇게 선생님이 바닥에 고정돼서 헬륨 풍선인데 헬륨 풍선이 여러분들 위로 둥둥 떠 있는 두 개의 물체를 선생님이 고려를 해볼게요. 그런데 이 두 개의 물체가 사실은 가속 운동하기 전에는 이런 식으로 존재해 있었겠지만 이게 여러분들 가속을 하게 되면 무슨 보라색으로 표시를 해줄까? 이거를 가속 운동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이 가속도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어느 한쪽으로 쏠리는 일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 여러분들 퀴즈 문제로 많이 나오는데 앞쪽으로 여러분들 가속이 되면 도대체 여러분들 손잡이는 이쪽으로 기울까? 이쪽으로 기울까? 헬륨 풍선은 이쪽으로 기울까? 이쪽으로 기울까? 그런 게 여러분들 퀴즈 문제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당황하지 말고 여러분들 뭐를 생각하면 되냐면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 당연히 여러분들 손잡이는 G 방향으로 이제 늘어져 있을 거고 손잡이가 그 다음에 헬륨 풍선은 G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헬륨의 밀도가 작기 때문에 공기보다 밀도가 작기 때문에 G의 반대 방향으로 뜨려는 성질이 있어서 이게 여러분들 G의 반대 방향으로 떠 있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앞쪽으로 가속도가 생기면 이 안에 있는 모든 물체는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중력 가속도 G뿐만이 아니라 이 반대 방향으로의 가속도 A도 생긴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속도 값을 선생님 너무 크게 그렸네. 자, 조금만 작게 그려볼까? 우리 가속도 값을 조금만 작게 그려봅시다. G보다 커지는 가속도라고 해버리면 너무 좀 상황이 억지스러워서 자, 이렇게 선생님이 얘기를 해보면 이 개의 가속도의 반대 방향으로 분명히 관성력에 의한 가속도가 생길 건데 가상의 가속도가 생길 건데 그게 결국 여러분들 어느 방향으로냐면 반대 방향으로 가속도의 반대 방향으로 A라는 가속도가 개 안에 있는 모든 물체는 다 작용한다라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두 개를 벡터적으로 합치면 결국 G'이라고 하는 방향이 어느 방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사선으로 여러분들 이쪽 방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안에 있는 모든 물체에게 G'은 당연히 여러분들 왼쪽 아랫 방향으로 작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당연히 여러분들 손잡이는 어느 방향으로 기울 거냐면 G의 프라임 방향 쪽으로 이렇게 기울 거고요. G의 프라임 방향 쪽으로 이렇게 기울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헬륨 풍선은 G 프라임의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기울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자 이거는 좀 쉽지가 않네요. 자 이렇게 헬륨 풍선이 기우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헬륨 풍선이 기우는 방향과 이제 그 손잡이가 기우는 방향이 왜 반대가 되는지를 뭐 공기의 밀도 변화 뭐 그런 걸로 설명하는 게 아니고 그냥 새로운 중력 가속도 G'을 정의함으로 인해서 간단하게 설명이 가능한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중력 겉보기 중력이라는 것을 정의하는 게 굉장히 파워풀한 도구가 될 때가 많아요.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들 물을 예를 들면 여기다 이렇게 물을 놨다고 해봐. 그럼 물이 어느 쪽으로 쏠리냐면 물컵에 있는 물이 여러분들 예를 들면 물컵이 있고 이 가속 운동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안에 있는 물이 다 어디로 쏠리냐면 이쪽으로 이렇게 쏠립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그 이쪽 방향이 G 프라임 방향이기 때문에 G 프라임의 수직면이 결국 여러분들 수면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면은 G 프라임의 수직한 면이잖아요. 수평면. 근데 이 가속 운동하는 어떤 유리컵 안에서는 당연히 여러분들 G 프라임 방향이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사선 방향인 거고 여기에 여러분들 수직으로 이렇게 수면이 형성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가끔 여러분들 이제 그 수학 없는 물리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어떻게 설명하냐면 기울어져 있는 방향이 가속도 방향이다라고 설명하기도 해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 좀 간단하게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좋게 그렇게 설명을 한 거고요. 뭐 의미를 그렇게 붙여서 이해가 잘 되면 더 쉽겠죠. 근데 모든 상황이 다 수면 상황은 아니니까 원리는 정확하게 알아둡시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이제 예제에서 열차의 천정에 이제 그 뭐 앞에 여러분들 버스 문제를 열차로만 바꾼 겁니다. 질량 m인 물체가 달려 있는데 줄에 의해서 매달려 있어요. 열차가 등가속도 운동으로 A가 7.5m/s 제곱으로 운동할 때 줄에 걸리는 장력이 얼마냐라고 묻고 있는데 간단하게 여러분들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안에 있는 사람 입장으로 들어가 보는 거야. 자, 안에 있는 사람 입장으로 들어가 보면 이게 여러분들 원래 얘가 갖고 있는 중력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요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지금 이렇게 A가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니 요 크기와 요 크기가 너무 차이가 크네요. 그러면 다시 그리지 뭐. 요것에 보라색에 맞춰서 가속도를 다시 그리지 뭐. 그래서 요만큼의 크기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 여러분들 가속도 A를 오른쪽으로 갖는 열차일 때 이게 여러분들 보라색만큼의 관성 가속도가 생긴다는 거고 그 관성 가속도에 의해서 겉보기 중력 가속도를 새롭게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쪽 방향으로 정의하면 될 건데 당연히 여러분들 이 G'의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결국은 여러분들 이 줄이 매달려 있겠죠. 맞습니까? 결국 장력도 어느 방향으로 작용할 거냐면 이 줄에 팽팽하게 당겨지는 이쪽 방향으로 작용할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 그 작용하는 중력 가속도 G'에 대해서 보라색의 사람 입장에선 분명히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면 이렇게 해석하겠죠. 얘에 걸리는 장력이 줄에 걸리는 장력이 m의 G'이다라고 이렇게. 그래서 알자 힘이 0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 등가속도 운동으로 달리고 있는 열차나 버스 안에서는 그냥 여러분들 그 손잡이가 또는 추가 물체가 기울어져 있는 채로 그냥 달린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그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당연스러운 정지 상황인 거야. 그러면은 그 값의 크기를 구해봐라 라고 하면 여기서 여러분들 G'을 G와 A로 단순하게 여러분들 구하기에는 좀 쉽지가 않죠. 당연히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M의 루트에 G제곱에 A제곱을 피타고라스 정리 써서 구한 G'의 크기를 계산해서 구해줘야만 될 겁니다. 근데 딱 보니까 여러분들 지금 그 뭐야 여기에 A 그 아래쪽으로 여러분들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 그 중력 가속도 10이고요. 그 다음에 뒤쪽으로 생기는 가속도 값이 관성 가속도인데 그 값이 여러분들 7.5니까 결국은 여러분들 얘네들의 삼각형의 비가 7.5 대 10대 결국 여러분들 2점으로 나누면 3 2점으로 나누면 4니까 3대 4대 5를 만족하는 결국 여러분들 G'의 크기가 12.5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거를 여러분들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서 구해도 되고요. 뭐 7.5의 제곱 플러스 10의 제곱 한다면 루트 씌워 보십시오. 근데 사실은 그거보다 삼각비가 더 쉽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 계산해 보면 지금 여러분들 그러니까 새로운 중력 가속도도 구하고 장력도 구할 수 있는데 선생님이 여기서 이제 조금 실수를 했는데 질량 값을 주질 않았네요. 질량 값을 모르면 장력을 모르잖아요. 근데 장력을 알려면 질량 값을 선생님이 줄 건데 나중에 여러분들 업로드를 해줄 때는 고쳐서 업로드를 해줄게요. 자, 질량을 4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얘를 4kg이라고 하면 이 4kg에 대한 12.5m/s 제곱의 가속도가 걸렸을 때 장력 크기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장력의 크기가 여러분들 4 곱하기 12.5라고 하는 값에 의해서 결국 여러분들 50N이다 라는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이것은 여러분들 어떻게 문제를 푼 거냐면 당연히 여러분들 안에 있는 사람 관점에서 푼 거고요. 자, 그리고 이거를 여러분들 밖에 있는 사람의 관점에서도 똑같이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당연히 여러분들 열차 밖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이 상황에는 당연히 어떤 상황인 거냐면 G라고 하는 상황 그 가속도와 이쪽으로 장력이라고 하는 두 개의 힘이 합쳐져서 결국은 여러분들 이 두 개의 힘이 벡터적으로 합쳐져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풀라 그랬어요? 이미 여러분들 얘의 알짜 가속도를 그려놓고 알짜 가속도 곱하기 질량의 크기를 그려놓고 이쪽으로 벡터를 분해해 가지고 얘가 t 그 다음에 얘가 mg 그리고 얘가 ma니까 직각삼각형 하나 그려서 여러분들 이 셋 사이의 관계를 얘기해도 됩니다. 당연히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역시 구해보면 똑같이 여러분들 50N이란 답을 얻게 될 겁니다. 그건 여러분들 개인적인 과제로 맡길게요. 알겠죠? 사실은 여러분들 선생님이 관성력이라고 하는 힘을 도입해서 지금 이 문제들을 가속 운동 상황들을 풀고 있으니까 관성력이 여러분들 훨씬 더 좋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모든 가속 운동기의 상황을 관성 가속도 또는 그 이제 겉보기 중력 가속도로 모든 상황을 여러분들 설명하는 게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쩔 때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냥 운동의 법칙 상황으로 그냥 이제 바깥에서 바라본 상황으로 가속 운동 상황으로서 문제를 접근하는 게 오히려 더 쉽게 풀리는 문제들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선생님이 갖고 온 예시들은 그나마 좀 관성력으로 접근을 하면 겉보기 중력 문제로 접근하면 훨씬 더 쉽게 풀리는 예시들을 갖고 온 거고요. 사실은 뭐 그게 더 쉬운 게 많기는 합니다. 케이스로 보면은 가속운동 상황에서 관성력으로 설명하는 게 훨씬 더 쉽다라고 느끼는 문제들이 조금 더 많기는 합니다. 근데 다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한번 여러분들이 가속운동 상황을 접하게 되면 두 가지 방법 다 이용해서 푸는 연습들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어느 게 여러분들 조금 더 쉬운 방법인지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어떤 말인지 마음에 와닿게 될 거예요. 알겠죠? 자, 오늘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이걸로 여러분들 그 2장 힘과 운동에 대한 얘기를 마치도록 할 겁니다. 조금 긴 강의였는데 여러분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